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왔어요. 물론 만난 모든 분들과 계약이 된 건 아니지만 고객을 만날 때 이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과연 이 고객이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고객을 처음 뵙게 되면 당연히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고객께서 보여주시는 에티켓, 태도를 기초 정보로 판단하는 것과 온전히 제 촉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요새 영상을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그 중에 변호사분도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 영상 설명에 있는 인테리어 영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 전자책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고객께서 인테리어 회사를 알아보고 있을 땐 어떨까요? 제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것과 똑같이 고객도 인테리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러 회사를 만나다 보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구나 정도만 아실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회사의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 이 담당자가 제출하는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안서나 견적서만 가지고 이 회사를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변별력이 있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고객께서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타 회사에서도 제안서와 견적서를 준다고 했으니 제게도 제안서와 견적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회사 방침상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 왜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몇 년 전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해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 회사의 근거지하고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해라 라는 거였어요. 이 근거지라는 것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받아둔 담당자의 명함에 있는 주소가 실제로 회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중에 연락받았던 분들의 말씀으로는 회사가 잠적을 해서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실제로 그 회사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들고 오는 포트폴리오가 진짜 이 회사에서 작업한 건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작업할 당시에 에피소드를 물어봐도 되고, 상공관일 경우에는 그 상호를 물어봐서 그 매장에 전화 한 통만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작업을 했는지, 또 운이 좋다면 회사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도 있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딱 이 두 가지, 근거지와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바로 만나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하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작업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니는 업체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작업에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피해를 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님의 의뢰로 인테리어 예정인 아파트에 가봤어요. 부분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축 아파트였고 구경하는 집을 통해서 부분 인테리어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계약금 받고 잠적해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찾으려고 하면 다른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셨다고 했어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도 이러신데, 일반 분들께서는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인테리어 회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분들의 연락을 받고 상황 설명, 이 상황 설명이라는 게 거의 하소연에 가까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 답답한 심정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져요. 물론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요. 나쁜 인테리어 회사로 인해서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잔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무 화가 나서 응징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분노의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는 건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미 여기저기 다 물어보시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건데, 사실 저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구제받는 건 차치하고 나도 똑같이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모든 상황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쁜 생각들을 다 해보면서 이미 스스로를 많이 갉아먹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생겨나는 피해는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큰돈 들어가는 인테리어예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회사에 근거지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예전 두 가지에 덧붙여서 세 번째로, 회사의 담당자와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과 말이 통하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지, 수용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인테리어 하는 동안 정신건강 해치는 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